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일하기가 참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와 방송사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표 포럼에서 진행한 대담인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언급하자 강경화 장관은 여성으로서는 첫 외교부 장관인데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 여성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판은 강경화 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충직하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좀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한미일 동맹은 약화되고,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다른 사람이 가로채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외교 실종, 외교의 성공으로 외교의 달인, 외교의 귀재 이승만이 수립한 대한민국을 외교 실종 사태로 몰아간 데 대한 비판이지, 강경화 장관이 여자이므로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성 핑계를 대었다 해가지고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북한에 불법 억류된 국군 포로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챙기고 있는 분입니다. 몇 달 전에는 김정은을 상대로 국군 포로 불법 억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아주 여장부입니다. 이분은 강경화 장관을 비판할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외교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이미 파탄 실종 단계에 돌입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 원인이 자신의 무능 때문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여자라서 패싱당하는 거란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능력 부족인 줄도 모르고 어제 TVN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네.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오히려 무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는 지금 이 정권에서 여성 장관들은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꿰찼다고 봐야 한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반항하지 않고, 이건 안 된다고 대들지도 않고, 누구처럼 사표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악악대지도 않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니까, 그러니까 인형처럼 앉혀놓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라서 패싱당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빨리 벗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역사의 오점을 더 이상 남기지 말고 이 땅의 여성들을 더 이상 집단 모욕하지 말고. 요컨대 여자라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한국 사람 중에 강경화 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여성 차별이란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외교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금 청와대 무슨 비서관의 부하쯤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그 비서관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입니다. 법적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한 것 못한 것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잘못한 것은 한미일 동맹의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를 파탄낸 것 아닙니까? 징용공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의 파탄에다가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우리가 나가서 파기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그것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굴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난맥상, 여기는 강경화 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미관계,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제1직무는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한미관계를 강경화 장관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한미관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한미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한미군사훈련 중단 조치인데, 트럼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선물 준 것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 이건 물론 국방장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친중을 넘어서 굴중, 북한에 굴종하는 걸 넘어서 시진핑에게 굴종하는 모습. 더구나 삼불 약속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수도권에 사드 배치 추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MD, 미슬 디펜스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도록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왜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느냐. 이것은 조선조 이후에 최대의 대중 굴종 외교였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한미 관계도 나빠지고, 그리고 중국에는 굴종적 자세를 취한 이게 여자인 것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선영 전 의원의 이야기대로 이 땅의 여성들을 더 이상 집단 모욕하지 말라 하는, 이게 뭐 결론처럼 들립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의외로 여성들의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여성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우리 신라에는 여자가 왕이 된 경우가 3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고 고려에서는 여성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포용한 이 포용성이 높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데는 가야계통 세력과 신라계통 세력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의 김유신, 신라 진골의 김춘추가 손을 잡고 권력을 안정시키고 그 힘으로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일기에 선덕이 왕, 진덕이 왕 두 여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오랫동안 핍박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다행히 1948년 이후에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진정한 여성 해방을 이룬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여성 해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서, 여성 차별 없는 교육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여공들이 이 경제 개발의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경화 여성 장관이 태어난 것입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